뉴욕 증시가 상승했죠. 네, 뉴욕 증시가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거래 시간은 반나절로 짧았습니다. 거래량이 적었던 가운데 주요 지수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03%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0.21%, S&P 500 지수 0.12%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지난 금요일 대형 기술주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이날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애플이 0.78% 후퇴했는데요. 비전 프로 헤드셋의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총 3조 달러대는 지켜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아마존까지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0.26% 소폭 올랐습니다. 월요일장에서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테슬라였습니다. 2분기 인도량과 생산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 동력을 얻어냈습니다. 7%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리비안도 2분기에 예상치 11,000대보다 많은 12,600여 대를 인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가 17.4% 급등했고요. 덩달아서 루시드, 피스커 등 다른 전기차주로도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차가 주목받은 하반기 첫날을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반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6월 FOMC 의사록과 많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과 설렘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이날 CNBC에 설렘을 유발하는 강세론자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먼저 7월은 오르는 달입니다. 2014년 이후로 7월에 3대 주요 지수가 하락한 적이 없었는데요. 2009년 이후 평균적으로 다우 지수가 2.7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4.1%, S&P 500 지수가 3.29% 올랐습니다. 또 상반기에 오르면 하반기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하락한 연도 이후 상반기에 오르면 하반기에 오를 가능성 86%로 더 높아집니다. 또 이 경우 하반기 평균 상승률이 11.1%였는데요. 이 데이터대로라면 2023년 올해 말 S&P 500 지수가 4,945에 도달하게 됩니다. 4,945까지는 아니더라도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 펀드스트랩 창립자는 S&P 500 목표가로 4,750에서 4,825로 높였습니다. 전고점 4,821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 주식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5조 5천억 달러의 현금이 있고 지금은 저점 매수하기 좋은 때다. 2% 조정은 매수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창립자 KT 스탁튼도 목표가로 월가 전망치 평균보다 훨씬 높은 4,510포인트를 유지하면서 대형주들의 상승세 덕분에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루 쉬고 뉴욕 증시가 더 힘찬 모습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강한 상반기를 보낸 뒤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맞았습니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아시아 증시는 더워진 날씨만큼 뜨거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가 1.7% 올랐는데요. 기업 업황 개선 신호가 포착되면서 33년 만에 고점을 새로 썼고요. 중화권 증시도 커진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상해 종합지수가 1%대, 홍콩 항생지수가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 오전 7시 기준 계속해서 4,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과 러시아의 추가 감산의 위로 꿈틀거렸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가 1.2% 하락하면서 또다시 배럴당 7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국채금리 대체로 오름세였습니다. 3개월물 수익률은 소폭 내렸지만 2년물은 소폭 또 오르면서 4.94%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무역 수지 흑자 전환과 위안화 강세에 힘입어서 10원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